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대화도 같이 우리 보고 명단 내야 무슨 국회가 되지 않냐고 우리 협력이 필요하다는 건데 우리 협력이 필요하면 우리 이야기도 듣고 들어주고 나가야지. 우리 이야기는 전혀 들어주지 않으면서 협력만 해라. 거기에 따를 야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임위를 다시 그걸 가지고 국민들 상대로는 말로 싸우며 해법을 열어보는 언박싱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첫 코너 더불어민주당 현근택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홍 코너에는 미래통합당 김근식 전 선대위 대변인입니다. 여의도 입담꾼 두 사람의 거침없는 입담 대결 기대해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토론 주제, 절에서 국회로 돌아온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나 뭐 국회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호영 원내대표 열흘 만에 국회로 돌아왔는데 첫 마디부터 대여 강경 투쟁을 하겠다 이런 예고였습니다. 상임위원 명단도 지금 당장 제출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이건 먼저 뭐 야당에 물어봐야겠죠. 어떤 의미인지 간단하게 좀 보십니까? 우선 그 거대 여당의 일방통행식 독주에 대해서 옳지 않다, 부당하다고 수차례 일관되게 이야기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네. 단독의 원구성을 해버렸고 예. 특히 이제 88년 민주화된 이후에 13대 국회 이후부터 한 번도 예. 법사위원장을 야당에게 안 준 적이 없거든요. 예. 그런 전통은 민주당도 야당일 때 챙겼었고 그다음에 우리 통합당이 사실 거대 여당일 때 2008년 총선 때도 사실은 챙겨줬던 겁니다. 예. 그런 관례를 전부 부수고 일방통행식을 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계속 이야기할 뿐이지 우리 통합당은 힘이 없으니 그냥 끌려가겠다. 예. 그래서 여당의 일방 독주 그리고 여당의 거대 여당의 횡포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끌려가는 모습으로 이 원구성에 대해서 항의하는 저는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의 독주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우리 현근택 부위원장님 여당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의미 해석하시나요? 그러니까요. 저도 궁금한데요. 사실은 예. 처음에는 명단 제출한다 그랬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안 한다 그랬어요. 예. 근데 이제 뭐 국정조사도 한다 그러고 추경 심사도 한다 그러고. 근데 추경이라든지 국정조사를 하려면 일단 상임위가 구성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회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안 들어온 것도 아니고. 예. 주호영 원내대표도 국회에 복귀했는데 복귀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한 상황 같은데요. 저는 사실은 지금 뭐 계속 뭐 이게 관례냐 아니냐 계속 싸우고 있는데요. 분명히 얘기하는데 20대 전반기에 여당이던 권성동 의원이 법사위원장 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몇 번 있었고요. 물론 뭐 그게 굳어진 관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국회에 들어왔으면 국회 일을 해야 되고 안 들어왔으면 그냥 밖에 계시면 되는데 오히려 지금 한 열흘 정도 지금 밖에 갔다 오셔가지고 상황이 더 악화된 것 같아서 그러면 왜 가셨는지 갔다 왔으면 뭔가 좀 달라진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뭐 그런 질문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국회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해결은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태년 원내대표가 주호 원내대표를 찾아가서 5시간 회동을 했잖아요. 그 일이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는 시간대별로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몇 분에 만났다 이런 걸 공개하기도 했고 또 여당 의원의 SNS를 통해서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다. 통합당 입장에서는 쇼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요. 우선 어제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복귀하기 전에 페이스북에 그 심경을 담담하게 올렸어요. 네. 그 내용을 보면 일반 국민들이야 볼 때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여당 대표가 그 절까지 찾아가서 네. 5시간을 만났고 또 뭐 호소했겠죠. 이야기도 했고 또 식사도 하고 차도 마셨기 때문에 가서 이렇게 간절하게 이야기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만 주호영 원내대표 어제 페이스북 내용을 보면 찾아와서 5시간 동안의 만남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네. 그전에 원구성 협상 자체가
우리는 갈 대로 갈 테니까 우리 말을 따르든지 안 따르든지 마음대로 해라. 우리는 우리 뜻대로 간다라고 사실 일방통행식이 통보였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협상이 아니라 강행을 위한 통보였다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엊그제 내려가서도 5시간을 만났지만 5시간 내내 자기 입장만 계속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뭐하러 그 먼 곳까지 오겠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그 통합당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또 문자 보내고 언론에 또 홍보하고 이렇게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어디로 옮겼습니다. 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내용보다는 보여주기식 쇼가 아닌가. 그리고 할 만큼 했다라는 것을 축적하기 위한 명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네. 특히 일이 꼬였을 때 상대방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대방을 쫓아가서 기다리는 모습은 예전에도 보면 우리 문재인 전 대표도 많이 해봤어요. 안철수 대표 집 앞에 서 있기도 했고, 네. 김종인 대표 집 앞에 서 있기도 했고, 아주 제가 볼 때 민주당의 아주 전매 특허 같은 쇼 같습니다, 아주. 네. 이게 할 민주당 만큼 전략은 아니고요. 사실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한 군데 있었던 거 아니에요. 계속 뭐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어디 있는지 대부분 뭐 기자들도 그렇고 우리 민주당에서 몰랐거든요. 아마 조계종 통해서 아는 것 같은데 그냥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는 찾아가서 만나야죠. 이분 어쨌든 국회 나가서 지금 일주일 동안 안 들어오고 있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네, 가서 네. 만나서 물론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거든요. 지금 말씀처럼 뭐 보여주기 쇼라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뭐 굳이 갈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반발짝이라도 오시는데 그 명분을 만들어 드렸다고 보고요. 그래서 조금 그래도 전향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갔다 오고 나서 오히려 좀 더 강해진 게 아닌가 발언이라든지 이런 게. 그리고 아마 당내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했다 그러지만 그 전에도 그런 분위기 있었거든요. 아마 당내 비난을 좀 피하기 위한 그런 어찌 보면 그런 면도 좀 있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팽팽히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모처럼 어제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외교안보 현안이 워낙 뜨겁기 때문에 머리를 맞대는 자리긴 했는데 이런 신경전이 또 벌어졌더라고요. 한번 보시죠. 원한다 시사가 되거든요. 우리 이상민 선배님은 야당 몫으로 법사위원장 하셨죠? 바로 그냥 직계는 기자 출신 맞아요. 이상민 의원님이 역지사지 해주세요. 지금 저 조수진 의원 얘기한 것처럼 네.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상임위원 배정 안 하면 이제 여당에서 그냥 강제로 다 배정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저게 사실 어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외통이나 국방위 합동위원회 아마 간판만 그렇게 달았으면 그렇게 예. 해도 돼요. 근데 아마 이제 정식으로 위원회는 못 열다 보니까 그다음에 외교 안보 현안을 다뤄야 되는 건데 저희도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돼야 그다음에 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아마 법적으로도 아시겠지만 만약에 명단을 제출 안 하면 의장이 이제 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난번에 다 사퇴했죠. 근데 예. 사퇴한 게 아직도 접수된 건 아니에요. 정식으로 수리된 건 아니에요. 아, 예. 의장이 또 허가 사항입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고민할 것 같은데요. 아마 강제로 배정할지 아니면 그냥 민주당 의원들만 갖고 선출을 할지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고 봐야 한다. 근데 통합당은 그냥 강제로 해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 외교안보 현안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요구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저기 모였던 그 간담회 통합당 측 참석자들은 외교안보 특위위원입니다. 예, 예. 저도 거기 위원으로 민간으로 이제 참석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러니까 긴박한 안보 현안, 특히 대북 현안이 국민들의 관심일 때는 굳이 상임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저렇게 외교안보 현안과 관련된 간담회를 여야 의원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국방부 장관이나 통일부 장관이나 외교부 장관이나 관계자들이 와서 브리핑을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에서 왜 국회의원 역할을 안 하냐, 왜 목리를 부르냐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우리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냐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법사위의 모습이라고 봐요. 법사위원장 우리 민주당이 지금 장악했죠. 그리고 네. 법사위원들 민주당만 나와가지고 친여 의원들만 나와서 자기들 하고 싶은 이야기 계속 합니다. 법무부 장관 불러서 비판하고 감사원장 불러서 혼내주고 계속 혼내줍니다. 또 추미애 법무장관 나와서 윤석열 총장 찍어내게 하고요. 국민들 그거 다 보고 있어요. 거기에 통합당 의원이 앉아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히려 법사위원장직을 강행하면서 전반기 국회를 정말 일방통행하고 독주하려고 하는 민주당 마음대로 해봐라. 법사위 마음대로 열어서 법사위의 친여 여권들 인사들 나와서 윤석열 찍어내게 하고 계속 해라.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는 그 대신 우리 당이 조심해야 될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네. 뛰쳐나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삭발하면 안 됩니다.
됩니다. 한시가하면 안 됩니다. 예. 농성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와 우리 지도부는 그건 딱 일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끌려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열심히 일을 하되 밖에 나가서 장애투쟁은 절대 안 한다. 왜? 그것은 민주당이 바라는 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적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하나 볼 텐데요. 사실은 뭐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마 이번에 예산안 처리할 때 그냥 법사위원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법안 같이 올렸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사실 없어버리면 이렇게 싸울 일 없거든요. 예. 우리 어찌 보면 그런데 이런 간담회는 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잖아요. 여러 번 할 건 아니에요. 한두 번은 모르겠지만 계속되면은 사실은 국회 본래 기능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으로 좀 짧게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국민들이 도대체 그래서 언제 이거 끝나는 거야? 라고 생각 많이 하실 텐데 야당에서 18개 상임위 다 가져가라 얘기하고 여당은 그래 계속 시간 끌면 우리 진짜 다 가져갈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만 하고 있지 그래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안 가져가는 거예요? 벼랑 끝 전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찌 보면 그거하고 비슷한 벼랑 끝 전술 쓰는 거죠. 다 갖고 가라. 근데 사실 이제 추경 때문에 고민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아시는 것처럼 예비 심사를 해야 되고 또 이제 각 지금 이미 배정된 예산을 삭감할 때는 이미 각 상임위에서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민은 되는데요. 저는 아마 뭐 추경 처리를 위해서 임시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이거를 계속적으로 뭐 전부 갖고 갈 일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7개 상임위원장을 다 포기하고 가져가라고 지금 이미 입장을 밝혔고요. 부의장직까지 다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당 내부에 아무 이견이 없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결단과 민주당의 결심만 남아있지 통합당이 그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저는 통합당이 계속 그럴 거면 그냥 의원직 다 사퇴하는 게 낫잖아요. 그걸 이제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제안하면 아니, 공식적으로 하는 거 아닌데. 아니, 사실은 국회도 안 돌아서 일도 안 하겠다 그러면 그냥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나가면 되죠. 당대표나 지도부에서 이를 바야 통합당 의원직 사퇴하라고 요구 한번 해보세요. 아니, 그렇다면 그럴 일 기록들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회 일 안 할 거면은 사퇴하고 집에 가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원구성 얘기요. 여전히 뜨거운데요. 이거 언제 다음에 똑같은 토론을 하게 될 경우에는 좀 더 진전된 내용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